네, 매일 장보는 남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장볼까요? 매일경제TV 이차원 연구원과 함께할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차원입니다. 네, 이제 저희 어제장의 시장을 좀 잠깐 리뷰해 볼게요. 코스닥이 시장이 불안해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하게 올랐고요. 그 배경엔 제약바이오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제약바이오에는 두 개의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네. 바로 신라젠이 압수수색 이슈가 나오면서 네. 장중에 하한가를 갔었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웠어요. 네, 맞습니다. 물론 하한가 이후에는 하한가 다시 풀려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양호하게 마감을 했지만 네. 그래도 급락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그 신라젠의 큰 악재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약바이오주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그중에 뭐 인트론바이오, 알테오젠, 그리고 파맵신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상한가 또는 20%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거는 제약바이오의 기대 심리가 갑자기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 그 신라젠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에 섣불리 들어가기 어려운 이런 시점에 외국인과 기관이 저점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단순히 수익을 내기 위한 저점 매수가 들어온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어제 하루 제약바이오가 올랐다 그래서 앞으로 뭐 제약바이오의 턴어라운드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좀 저는 섣부른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당분간 뭐 제약바이오 아직까지도 기술적으로도 121선, 뭐 61선 위로 올라오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고 특히 많은 종목들이 올해 1월달, 작년 12월달 최고점을 찍고 나서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50% 또는 70% 넘는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쉽게 바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워낙 이제 고점에서 물려있는 그런 투자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악성 매물이 많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쉽게 올라오기보다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요. 네, 그래서 어제 하루 반짝 그 올해 2019년 중에서 어제가 제약바이오 제일 좋았던 날이에요. 참고로 네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거의 뭐 장주 10% 넘게 급등하고 그랬는데요. 갑자기 뭐 제약바이오 좋은 얘기 나와서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하루 올랐다 그래서 또 홀라당 그쪽으로 또 매수가 들어간다면 또 갑자기 올랐을 때 또 물릴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충분한 검증을 거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천천히 접근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식은 조급하게 하시면 그만큼 또 주식시장 멀리 또 달아나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좀 조심해서 매매하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저는 오히려 어제 그 좀 조정을 보였던 섹터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또 어제 개인들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반대되는 섹터 쪽으로 오늘 수급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늘 주식시장은 기관, 개인, 외국인의 심리 싸움, 수급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오늘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매일 장보는 남녀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서암기계공업 제가 네. 꾸준히 주가 흐름을 좀 봤는데 장중에도 급등세가 보여줬었어요. 네, 어제 극일 테마주들은 네. 그렇게 뭐 강한 상승이 안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시가를 살짝 떠서 내려오거나 대부분 그랬는데요. 네. 그 안에서도 서암기계공업은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그래도 한번 강한 상승세가 나왔고요. 네. 이거는 이제 극일 테마주들이 어제 못 간 이유는 어제 또 개인 투자들이 또 이제 대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극일 테마주 들어가려고. 그 이유가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네. 8월 28일이었고 일본은 정해진 순서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지금 그 항상 이제 기대감이 크게 진행이 되다가 그런 기대감이 이제 노출이 되면은 기대감 소멸이 된 거 아닙니까, 어제? 네. 그런 수급이 들어왔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 극일 테마주들은 그래서 좀 일부 조정을 보였어요. 하지만 어제 이제
그 매일 잠본 남녀에서 특징주로 말씀드렸던 뭐 서암기계공업이나 아니면 뭐 동진 세미캠 네.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서암기계공업은 장중 급등 나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눈치 게임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단순히 이렇게 너무 정직하게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좀 이어가 볼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매일 장 보는 남녀에서 꼽은 이슈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먼저 이제 극일 관련주가 재료 소멸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네, 어제 극일 관련주들이 이제 조정을 좀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재료 소멸이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모남이랑 신성통상 이런 종목들이 하락으로 마감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모나미랑 신성통상, TBH 글로벌, 쌍방울, 아가방 컴퍼니, 모나리자, 기타 등등 이런 종목들은 극일 관련주라기보다는 이제 애국 테마주. 네, 애국 테마주. 그러니까 불매운동의 반사이 네. 관련주라고 분류를 해보는데 이런 종목들은 특히 더 어제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네. 어제 모남이나 신성통상은 급락이 나왔고요. 다만 극일 관련주는 지금 정부 주도하에 또 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제도 정부에서 5조 이상을 투자를 해서 네. 소재 국산화에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어제 만약에 극일 관련주가 빠지려고 했었으면은 뭐 동진 세미캠이나 후성 같은 종목들도 빠졌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어제 오히려 상승했다는 거는 네. 그 말은 뭐냐면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들은 최근에 조금 탄소섬유나 그 다음에 다른 공작기계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기존에 먼저 상승했었던 불화수소와 에칭가스 쪽은 개인 투자들이 조금 관심에서 멀어졌었어요. 서서히요. 네. 처음에 이제 후성하고 동진 세미캠이 먼저 1차로 상승을 했었고 2달 전에 네. 그 다음에 뒤따라서 탄소섬유, 공작기계 이런 게 따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탄소섬유나 이런 쪽으로 투자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어제 반대로 그런 쪽은 조금 안 가고 반대로 안 가고 네. 최초로 상승을 먼저 했었던 동진 세미캠이나 후성이 상승했다는 거는 이거는 극일 관련주가 끝났다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도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종목은 안 올리고 다른 종목을 올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극일 테마주들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극일 테마주들이 만약에 완전히 끝났다라고 했으면 어제 그냥 동진 세미캠이나 후성 같은 종목들도 전부 다 빠졌어야 정상이에요. 네. 그런데 그 안에서 선별적으로 어떤 종목은 상승하고 어떤 종목은 하락했다는 거는 그냥 수급에 의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피해서 상승을 시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최근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극일 국산화 소재 관련주에 집중 펀드? 투자하는 펀드에 네. 가입하셨는데 가입하시자마자 종목들 빠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저는 관련주들 다시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특별한 테마는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항상 보면은 주식시장에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도주가 이렇게 옮겨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올해 말에는 그래도 정치 테마주가 한번 또 갈 걸로 봅니다. 내년 초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한창재지나 써니전자나 고려산업이나 이런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좀 매집이 이루어진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은 안 나오지만 저점 매집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종목들은 올해 이제 말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고 아직은 8월, 9월까지는 그래도 극일 관련주들이 더 추가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제 뭐 바이오 한번 하루 오르고 이거 이제 하루 조정 보였다고 그거를 홀라당 그쪽으로 또 가시면 완전히 뒷북 그리고 엇박자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다음 내용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 이후에
바로 이제 조정을 보였고요. 네. 이제 뒤따라오는 개인 투자자들 단타 물량들을 어느 정도 따돌리기 위해서 손절을 유도하기 위한 조정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올라갈 조국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일 바이오주 저점에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또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될지 한번 특징주 개념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이슈 알아봤고요.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종목 무엇인지 매일 장 보는 남녀 오늘의 종목 만나보시죠.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뭔가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어머머! 네, 오늘의 매일 장 보는 남녀 종목 아진산업입니다. 저희가 이전에도 방송 중에 여러 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던 종목인데요. 극일 테마주, 극일 관련주를 왜 앞에서 이야기하셨는지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진산업을 저는 오늘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관심에서 멀어지면 그대로 또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을 넣는 그런 전형적인 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수급도 빠르게 그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박자를 좀 잘 맞추거나 아니면 미리 저점에서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아진산업은 탄소 섬유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소재 국산화에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본에 지금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철회한다면 지소미아를 다시 지금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네. 그러나 지금 일본에서는 지금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한국과 일본이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런 시점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중재 어느 정도 이제 적당히 해라, 이제 그만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양국이 그 미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일 관련주는 앞으로 소재 국산화, 일본의 어떤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슈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런 그 어떤 한 국가의 어떤 그 소재 산업이 치중돼 있는 이런 좀 기형적인 산업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네. 좀 중장기적으로 소재 국산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네. 그래서 아진산업 탄소 섬유 관련주로서 가지고 나왔고요. 뭐 차체 경량화나 앞으로 이제 철이나 이런 거 대신 굉장히 그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진산업 한번 주가 차트 보면서 종목 포인트 정리해 볼까요? 네, 한번 아진산업 차트 보면서 네. 그 분석을 포인트 해보죠. 볼게요. 자, 7월 이후에 이 종목도 단기 급등 후에 조정 패턴을 보였고요. 네. 전일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차익 매물이 나오고 밑꼬리가 그러니까 그 장중에는 뭐 마이너스 거의 5% 가까이 빠졌다가 네네. 장이 거의 끝날 쯤에 지금 다른 종목들도 좀 비슷비슷한데요.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한번 직접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밑꼬리가 달렸는데 자, 보시면은 자, 아진산업 자, 보시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죠. 뭐 여전히 뭐 추세가 이어지는 거는 뭐 여전합니다. 그리고 테마주의 특징은 뭐냐면 테마주 어떤 종목이 시장에 나왔는데 그 테마주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후성이나 동진세미캠이 불화수소와 그다음에 SK머티리얼즈가 에칭가스 이런 거를 모르는 투자자들이 있습니까?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알고 있는 시장에 완전히 노출된 테마주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테마주들은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이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러 손절도 많이 유도를 해요. 만약에 어떤 종목이 올라갔는데 뉴스나 이슈 없이 그냥 급등을 하면은 조정 없이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료가 안 나와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 종목에
그 종목을 섣불리 잡지 않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최고점에서 뉴스 터트리고선 개인 투자자들 달라붙으면 그때 급락시키고 나오죠. 그런 패턴이 있고 지금 이 극일 테마주 패턴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재료나 이런 것들을 종목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뭐 재료를 숨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떤 눈치 게임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음봉 떨어진다면 그 다음날 급등시키거나 아니면 개인들 손절 일부러 유도한 다음에 장중에 그 물량 받아서 또 급등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여요.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뭐 그런 흐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음봉 2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양봉 나오고 그리고 음봉 떨어지고 또 장중에 한번 또 급등세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갈 줄 알고 많은 투자자들이 샀다가 음봉 떨어졌죠. 그래서 안 가나 보다 그러고 팔았는데 그 다음날 또 크게 또 급등하는 뭐 이런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종목 자체는 진행 중인 패턴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아직까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뭐 특별히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조금 더 멀리 볼게요. 멀리 보시면은 7월 달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까지는 특별히 많이 뭐 상승한 거는 뭐 그 눈에 띄게 상승한 거는 보이지 않고요. 보이지 않고 지금 그 여전히 지금 진행 중인 패턴이라고 진행 중인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뭐 장중에 뭐 등락은 있겠죠. 제가 이런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큰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이렇게 음봉 떨어지면 끝났네라고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장대 급등시킨 다음에 장대 음봉이 떨어지는 거는 이런 거는 약간 이제 주로 이제 기관들이 매집 패턴으로 많이 쓰는 전략인데요. 끝났다라 그래서 바닥권에 손절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그 다음날부터 5거래일 동안 정고점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의 뭐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구나 다 아는 이런 테마주들은 항상 개인 투자를 털고 급등시키기 위해서 늘 이런 패턴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은 누구나 다 알 때 매수하기보다는 저점에서 매수해놓고 급등을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훨씬 더 좋겠죠. 왜냐하면은 물론 내가 좀 종목을 매매를 좀 잘한다 그러면 아침에 거래량 들어오고 수급 들어올 때 같이 매매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이제 손이 좀 느리고 좀 잘 못한다. 좀 중장기로 보고 싶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히려 음봉 떨어질 때가 더 지나간 차트 보면은 더 매수기 아닙니까? 음봉 떨어지고 양봉 나왔고요. 그 다음날 또 음봉 떨어지고 그 다음날 무려 상한가도 나왔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한 번 추가 급등. 여기서 잡은 사람들은 또 손절을 유도한 다음에 또 급등. 이런 식으로 또 재급등 눌려놓고 다시 추세 상승.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괴롭히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루만 보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거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매일 장 보는 남녀의 주인공은 아진산업이었고요. 차트 확인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정리, 투자 포인트 한번 저희가 선별해 볼게요.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네, 보시면은 탄소섬유 동사 같은 경우에는 탄소섬유 중간재인 프리프레그를 네. 개발 중인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 프리프레그와 이 탄소섬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이 전체 산업의 거의 60% 이상, 특히 이 세 개 기업이 무도레이, 토호, 미쓰비시 레이온이 전체 시장 60%를 장악하고 있어요. 거의 과점이네요. 거의 네. 그렇죠. 독과점이고요. 뭐 이거는 이런 회사들이 뭐 부당하게 거의 뭐 독점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만큼 기술이 있기 기술력으로.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소재나 그다음에 정밀 산업, 자동차 이런 쪽은 일본과 독일이 크게 발달을 했어요. 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흔히
정밀 분야, 항공 분야도 그렇고 군사 분야, 그다음에 자동차도 우리가 흔히 아는 벤츠, BMW, 아우디, 람보르기니, 벤틀리, 아우디, 그다음에 포르쉐 이런 브랜드가 전부 다 독일 브랜드 아닙니까? 폭스바겐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국가들이 또 이렇게 정밀 분야나 이런 쪽에 강한 이유는 바로 독일과 일본의 특징이 뭐예요? 과거에 또 전쟁을 일으켰었던 전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그 당시에 군사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했던 그런 산업들이 아직까지도 이런 정밀 기술 분야 이런 데 많이 또 명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제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더 국산화를 시켜서 이제 우리 걸로 많이 만들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030년까지는 무려 100억 달러 이상 네.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친환경 자동차나 그다음에 이제 경비행기 등등 어떤 효율성을 요구하는 산업에 상당히 많이 쓰일 걸로 예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재 국산화 기업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매일장 넘보는 남녀. 오늘은 아진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종목은요, 추천 종목이 아닌 시장 특징주로 전해드린 것입니다. 투자 판단실 여러분의 책임이 따른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차원 연구원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